예비고1 겨울학기 과정을 또 하나하나 파헤치기 위해서 오늘 또 오랜만에 학부모님들 앞에 섰습니다. 재원생 학부모님들 그리고 오늘 새롭게 만나 뵙는 학부모님들 모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설명의 이름부터가요. 겨울 방학이 아니고 겨울 학기죠. 예, 아마도 다른 친구들이 겨울방학을 막 즐기고 있을 때 저희는 이 겨울학기에 모든 걸 좀 쏟아붓겠다는 그런 마음을 담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가지고 모든 것을 함께 쏟아부으면서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실 선생님들을 한번 간략하게 일단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얼마 전 수능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그 고3 친구들을 예비 고1 때부터 쭉 이제 데리고 올라가셔서 이제 수능을 마치고 다시 이제 예비 고1로 합류하게 되신 다크호스랄까요? 저의 막 의지할 그럴 버팀목 유미애 선생님이 이제 오시게 됐고요. 네, 환영합니다. 아, 그리고 이분은 누구죠? 이건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실 접니다. 한 5년 전 사진이라 좀 양심에 좀 가책을 느끼는데요. 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결혼밖에 하지 않았는데 네, 이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제가 또 있고요. 또 이번에 뜨거운 막 열정으로 같이 또 예비고일에 합류해 주시는 임수인 선생님이 계십니다. 든든하네요. 앞에 계세요. 아니, 사실 앞에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12월 3일부터 시작되는 겨울학기 과정에서 우리 선생님분들 또 만나 뵙게 될 예정입니다. 안정적으로 보강된 예비 고1팀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장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넘어가서 우리의 겨울학기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한 학년을 이렇게 4분기로 나눴을 때 이제 다가오는 12월 3일부터의 학기는 1학기 과정, 즉 시작 단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학기 혹은 또 1과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학기 2과정은 성장학기고 1학기 내신이 진행되는 학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3과정은 여름학기라고 부르는 학기고요. 이제 마지막 4과정은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포함되어 있는 학기입니다. 결국엔 이 4분기 사이클 중에서 2분기랑 또 4분기에는 내신 대비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1년의 절반 이상을 내신 대비에 힘을 쏟게 되기 때문에 수능까지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번 겨울학기와 또 내년 여름학기에 어떻게 얼마나 수능 공부를 잘 소화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12주의 겨울학기 동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게 되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재식 국어 예비고1 과정 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정규 수업입니다. 총 3교시로 진행이 되고요. 문화, 독서, 문법과 개념어 학습을 통해 이 세부 영역들을 골고루 학습하게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매번 챙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일 수 있지만요. 이런 것들이 또 쌓이고 쌓여야 결정적 순간에 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규 수업을 또 알차게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 예비고1팀이 언제나 열심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수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학부모님 중에 한 분이실 수도 있는데요. 신규 학생 어머니께서 지난주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아이가 다른 학원에 이제 다니다가 학원을 옮긴 지 얼마 안 됐었는데 그전 학원도 충분히 훌륭한 학원이었지만 어떤 주에는 어떤 영역은 제외하고 다른 영역을 배우기도 하고 어떤 특정 영역은 이제 아예 온라인으로만 항상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저희 학원에 등원하고 나서 어느 날 집에 와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엄마, 그래도 나 학원 다니고 나서 이제 국어 공부 어떻게 하는지 좀 알 것 같고 정말로요. 네, 그래서
체계 있게 배운다는 게 너무 알차다 이런 이제 말을 어머니께 또 전달을 해주시고 했고 그 김에 좀 공부에 대한 습관도 잡혀가지고 요새 막 의욕이 활활 불탄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좀 속을 내적으로 좀 춤췄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가려던 방향으로 저희 잘 가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고 있었고 헤매기도 또 많이 헤매는 예비 고일 이제 친구들이기 때문에 감을 좀 잡게끔 돕고 싶었는데 그걸 또 느끼고 있는 친구들이 있구나 싶어서 좀 기뻤던 날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정규 수업의 마지막에 이 개념어라는 게 또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개념어 테스트는요, 미리 정해진 범위를 수업 시간에 이제 공지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 올라가는 영상을 가지고 공부를 해온 다음에 수업 시간에 짬을 내서 또 테스트를 보는 형식인데요. 중3이 되면서부터 계속 진행해 왔던 거기 때문에 현재 같은 교재로 2바퀴째 이제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매주 공부를 하고 반복적으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국어 개념어에 대해서 따로 친구들이 공부할 필요가 없게끔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었다는 점이 좀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클리닉이 또 있죠. 우리 이재식 국어의 강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클리닉인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온라인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 수업에서도 챙기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이 챙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뒤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강 수업입니다. 여름방학 때 요번에 특강을 놓쳐서 아쉽다는 말씀을 또 많이 상담 전화할 때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요번 겨울학기는 신청을 희망하는 인원이 여름학기 때보다 좀 더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 특강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자세한 말씀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정규 수업 커리큘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예비고일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고등 내신 준비를 시작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수능 준비를 좀 해야 하나요? 뭐 이런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이제 교과서 목차인데요. 이걸 보면서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이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출판사 이제 3사의 목차를 가지고 왔는데요. 출판사가 좀 다를지라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파트가 있거든요. 어떤 파트냐면요. 자, 여기 1단원에 보면은 서정의 이해, 서사갈래의 이해해서 문학의 대표적인 네 갈래에 대한 공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쪽 출판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네요. 3단원에서 이제 각각 세부 작품들이 문학의 네 갈래를 잘 보여주는 특징적인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 목록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정 갈래의 이해부터 교술 갈래의 이해까지 세부적인 작품은 좀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문학의 네 갈래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배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 문법이 또 각 출판사에 맞춰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의문의 변동, 우리말의 문장 표현, 또 의문의 변동, 한글 맞춤법 이쪽도 의문의 변동, 한글 맞춤법으로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각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이제 영역이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훑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목차를 훑어보면 이번 겨울학기에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죠? 자, 다음 화면은 수능 지문의 일부를 저희가 가져왔어요. 이거 여기 계시는 선생님분들 한번 보시면 이거 풀 수 있으시죠? 제가. 네. 네, 저희 사실 문제를 풀 건 아니고요. 이 무슨 영역들이 좀 나오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작품 이름이나 이제 작가 이름이 없거든요.
그럼 이게 독서 지문일까요? 문학 지문일까요? 독서입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대답을 참 잘해주셨어요. 맞습니다. 독서 질문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축소가 돼가지고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작가명이랑 지금 작품명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 무슨 질문일까요? 문학 지문입니다. 그렇죠. 네. 문학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어떤 영역이 나오는지 훑고 있는데요. 독서 지문도 나오고 보다시피 문학 지문도 나오고요. 자, 뒤로 가서 화법과 작문 영역도 또 있고 언어와 매체라는 또 부분도 출제가 되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수능 국어 영역은 총 크게 보면은 몇 가지 영역이 있는 걸까요? 수능 영역. 네네, 국어. 맞아요. 그래서 네 가지 지금 영역을 큰 틀에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아까 이 전에 교과서 목록을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문법이랑 문학 영역은 뭔가 내신을 통해서도 공부를 하면서 수능 준비도 가능하겠다 싶은 부분이 있고요. 비문학이랑 또 독서라고 하는 비문학이랑 화법과 작문 부분은 따로 좀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화면을 지금 다시 바꿨는데요. 좀 가득하게 지금 커리큘럼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 이제 커리큘럼은 12월 3일부터 시작되는 겨울학기 커리큘럼입니다. 12월 3일을 1주차로 해서 이제 11주차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작아서 조금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이제 문학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 우선 커리큘럼 자체가 고1 교과서 문학 영역의 구성을 반영했어요. 그래서 네 갈래 그리고 이 갈래 복합 지문을 순차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시대별 또 작품 순으로 이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배우게 되는 이 작품들 갈래 특징을 현 시기에 좀 배우고 들어가서 좀 효율적으로 내신과 수능 기초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독서 시간에는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한 그 양질의 모의고사를 이제 바탕으로 읽고 분석하고 추론하는 그런 방법을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문과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 수업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법 영역입니다. 자, 문법 영역은 아까 교과서 목차에서도 확인했다시피 좀 중요한 세부 영역들이 내신에서도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1 교육과정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그 문법 요소들이 1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세팅이 되어 있어서 겨울학기 과정에서 문법을 익혀두고 고1에 올라갔을 때 학교 문법 수업이 이해가 잘 되네 라는 이제 반응이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결국 그래서 정규 수업은 이렇게 두 가지 교재로 진행이 될 건데요. 정규 교재로 수업 시간에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워크북 교재로 학습의 효과를 좀 극대화하게 됩니다. 사실 수업만 듣는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정말 필요한데요. 이를 돕기 위해서 제시되는 과제가 바로 이 워크북입니다. 네. 정규 수업 1주차에 만약에 어떤 내용을 배웠어요. 그러면은 워크북에도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문제들이 꾸려져 있는 거라서 다시 말해 두 교재 사이의 연계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함께 공부했을 때 그 효율성이 월등히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워크북을 풀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건 클리닉 때 등원하거나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 또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해결할 수도 있겠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클리닉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어머니들께서는 수업은 정규 수업은 뭐 수업이겠지만 클리닉은 도대체 뭐 하는 건가요? 라고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 같은데요. 이제 뒷장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리닉은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중3 친구들이 선생님들 월에 몇 번 클리닉을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2번이요. 오! 그거랑 네. 사실 내신 기간에는 매주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2회 클리닉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겨울학기 너무 중요한 학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12주 동안 최소 월 3회 클리닉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 주 정도 빼고는 계속 클리닉에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클리닉이 1대1로 진행이 되는 과정인데요. 그렇다고 정말 한 명 한 명씩 와가지고 이제 클리닉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수업 시간에 스스로 이제 질문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1대1로 질의응답을 하고 개별 상담도 이제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4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그 다음에 원래평가, 그 다음에 맞춤평가, 그리고 복습 확인으로 이제 촘촘하게 이루어진 클리닉인데요. 자, 먼저 구독에 대해서 말씀 더 드려볼게요. 요새 줄임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구독이라는 거는 저희 이재시 국어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본 말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써있죠. 네, 써있는데 꾸준한 독서. 얼마나 이거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비문학 독해 연습을 그냥 이제 친구들한테 맡기기엔 너무나 중요한 영역이고 하기 때문에 격주로 이제 클리닉에 왔을 때 이제 3-4권씩 이제 꾸준히 독서 지문을 풀고 분석하는 것을 힘을 기르는 그런 클리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맞춤평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기존에는 저희가 맞춤평가는 없었고 이제 원래평가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맞춤평가는요. 기존에 모두에게 똑같이 진행됐던 모의고사 형식에서는 좀 어려웠던 개인별 맞춤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 영역의 강화가 필요하거나 어떤 이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제가 신규생이라서요. 아직 80분 동안 45문항을 풀기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이제 아이들이 놓여 있을 때 응시 유형을 선택해서 풀 수 있게 한 프로그램인데요. 사실 지금 이 옆 강의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A형, B형 또 일반형 선택해서 지금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어요. 좀 결과가 궁금합니다. 네.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제 모의고사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친구들에게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저희 선생님들도요, 우리 아이가 어디에 강하고 어느 영역에 이렇게 약한지 좀 수월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클리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는 사실적 읽기는 좀 잘하는데 추론적 독해에서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거를 저희도 이제 느끼기가 쉽겠고요. 그에 맞게 좀 처방도 용이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원래평가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만족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죠. 월 1회 실전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 80분 동안 45문항을 모든 친구들이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성적표가 발송되면서 또 학생 상담이 진행이 되는 아주 중요한 클리닉입니다. 그동안은 2학기 내신 대비가 좀 끼어 있었기 때문에 원래 평가를 잠깐 좀 이렇게 중단됐었는데요. 이제 다시 재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겨울학기 동안 꾸준히 실전 감각을 길러내서 우리 첫 모의고사가 23년 3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모의고사에서 좋은 결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복습 확인의 경우에는요. 지난달에 공부했던 교재를 다음 달 초에 이제 복습 테스트를 보는 클리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학습이라는 말 굉장히 일상에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보통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도 학에 머물고 습까지는 좀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는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고민한 끝에 이제 복습 확인 테스트를 통해서 온전히 자기 것으로 좀 소화해내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해서 만든 클리닉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클리닉을 4가지를 지금 두루두루 한번 확인해 봤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신입생들을 위한 인큐베이터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신입생뿐만 아니라 마음은 급한데 아직 기본기가 부족한 학생들이 있다면 맞춤형 긴급 처방으로 이 시스템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기존 학생들 중에서도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선생님, 저 아직 시 표현법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직유법이랑 은유법이 뭐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갈래가 딱히 뭔지 모르겠어요. 이러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규 수업을 그대로는 좀 따라가기가 버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이런 친구들 그리고 신입 친구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정규 과정을 따라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 개념을 이제 찍었기 때문에 필요한 학생의 경우 바로 이 시스템을 적용해서 정규 수업에 대한 걱정을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국어 공부입니다. 플러스 알파 공부를 위해서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현재 온라인 수업을 굉장히 활성화해 놓은 상황인데요. 다음과 같은 영상들이 밴드를 통해서 또 제공되고 있어요. 다채롭죠, 영상의 종류가. 자, 일단 첫 번째, 이 부분에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게 개념어 영상인데요. 이거는 모든 학생들이 매주 이제 업로드가 되면은 봐야 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개념어 교재를 이제 한 권씩 다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 영상 없이 시험법이가 어디서부터 어디니까 거기까지 공부해와 이렇게만 말을 한다면요, 그 교재 안에 들어있는 어려운 예문이라든지 그 앞뒤 개념들의 관계 이런 것들을 친구들이 단편적으로만 이해한 다음에 테스트를 볼 확률도 높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저희 이제 선생님들이 그 범위에 맞춰서 하나하나 영상으로 수업을 찍으셔서 이렇게 업로드하고 있어요. 그래서 20분 정도의 이제 분량의 영상이기 때문에 영상은 꼭 공부해 올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도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규 수업 영상인데요. 보통 결석생들을 위해서 올리는 수업 영상이고 학부모님이랑 학생 모두 익숙한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자, 옆에 있는 거는 워크북, 과제로 제시되는 교재의 해설 영상인데요. 스스로 과제를 막 열심히 풀고 공부하다가 어떤 질문은 너무 어려워서 설명이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정규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 못했지만 이 밴드에 선생님들이 영상 해설을 업로드 해주심으로써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도 어려운 질문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자, 네 번째, 오름 교재. 즉, 정규 교재에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추가 수업 영상을 올리고 있고요. 각종 확인 평가 후 해설 영상을 업로드하고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해설 영상인데요. 모의고사 직후에 개별 피드백을 통해서도 문제풀이가 좀 가능하겠지만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지문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지문의 경우는 아예 이렇게 선생님들이 해설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영상들이요, 현재 밴드에 다 탑재가 되어 있고요. 집에서도 어디서도 쉽게 접근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적인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이 밴드 영상을 잘 활용하도록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겨울학기 특강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마 지금 어머니들께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이번 겨울학기에는 또 어떤 특강이 있을까 이런 부분이실 텐데요. 총 3개의 영역이 특강으로 제시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일단 문법이 있는데요.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 얼마 전 중학교 3학년 마지막 시험에서 문법 열심히 공부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그 무서워하는 그런 영역이 있죠. 그래서 중세국어 문법이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나 이 품사 부분은 반복 연습이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겨울 학기 때 문법 특강을 통해서 문법의 전 영역을 좀 아울러 보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고전시가 특강입니다. 여름 학기에도 진행했던 특강인데요. 그 당시에 또 시간 안 돼서 시가 특강을 못 들었던 친구들이 많이 아쉬워했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는 그때 못 들었던 친구들도 꼭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현대시 특강이 있습니다. 이 특강의 경우 고전시 특강 등을 통해서 고전시에 대한 이해도가 좀 기본적으로 가능한 친구들이 들었으면 하고 있는데요. 필수 작품과 또 낯선 작품을 함께 다루어서 문학 작품을 단순하게 해설하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분석을 해내고 접근해야 되는지를 좀 배워보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이 특강 커리큘럼은 다음 화면과 같고요. 자세한 이런 내용은 또 학원 담당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전달을 자세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이재식 국어의 자랑, 나노 관리 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이들이요. 클리닉을 받으러 이제 등원하면 담당 선생님과 이제 밀착 관리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밑줄 같은 거는 또 어디다가 잘 이렇게 쳐놨는지, 잘못된 부분에 이제 중심 문장이라 생각하고 밑줄을 긋진 않았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나쁜 습관을 줄일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또 만약에 친구가 선생님 소설의 서술자가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당연히 그 미니 레슨을 통해서 개념 설명도 좀 해주시면서 아이들의 빈틈을 메워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밀착 관리라고 하면 어머니들, 아버님들과의 소통도 또 빼놓을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저희 지금 소통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정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규 수업 피드백 문자가 이렇게 주말마다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수업에 어떤 걸 배웠고 과제가 무엇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알림장처럼 발송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원래고사를 본 다음에는 이런 이제 성적표들도 발송해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요, 학생 학습 상황이라는 게 지금 여기 화면에 떠 있는데 항상 저희 선생님들이 팀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주의 깊게 좀 살펴보고요. 피드백을 이 사진과 같이 카톡으로 전달해 드릴 때도 있고 또 전화를 통해서 또 연락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이제 가정에서 어머니 또 그다음에 아버님께서 학원에서는 저희가 함께 아이들 국어 공부를 위해서 든든한 동지의 느낌으로 어머니 또 아버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네, 늘 관심 갖고 가정에서도 학원에서도 빈틈없이 관리 이루어지게 지도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벌써 마지막 화면인데요. 이 작년 기준 그러니까 현재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된 우리 학원 졸업생 친구들의 이름이 멋지게 올라가 있는 명예의 전당 대자보입니다. 그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학원과 우리 선생님들을 믿고 또 열심히 공부해줬던 친구들이 이렇게 좋은 결과 내주면서 대견하고 참 자랑스러운 결과 내줬는데요.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은 따져보니까 26학번으로 대학에 입학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의 3년을 허투루 보내는 시간 없고 노력해서 또 좋은 결과 내서 이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 겨울학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제가 드려봤고요. 이후로는 김미연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Q&A 또 진행해보고요. 우리 예비고일 선생님들 화면으로나마 이렇게 만나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그래도 앉아서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요. 어머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선생님들 소개 한번 드릴게요. 오늘
네, 교육과정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주신 우리 김주예 선생님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류미혜 선생님 인사드릴게요. 예비 고1부터 고3까지 교육과정 한 차례 하시고 저희 다시 예비 고1부터 고3 수능까지 같이 해주실 류미혜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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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지난주에 학생들 그 수능을 끝나고 이제 다시 복귀했는데요. 저희 우리 아이들 수능 때까지 후회 없이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네, 그리고 저희 이번에 예비 고1 고등국어를 같이 해주실 임수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신규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른 선생님과 함께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열심히 다른 선생님들의 지도 받으면서 또 여러분들 열정 있게 가르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